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형태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메로우하고 피질고를 각각 만들어낸다. 그래야 뼈의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 메로우에 염증이 생긴 것들은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로우를 형성하는 것은 오스코 T나 오스코 콜라겐을 그 안에 넣고 피질골에 해당되는 것은 알로본을 피질골을 거기다가 오스코와 섞어서 발라주면 채워주면 위에는 메로우가 형성되고 밑에는 메로우가 형성되면서 위 상방에는 피질골이 형성된다. 개념이 너무 바뀌는 거긴 한데 사실은 궁금한 게 저희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사실 상악동염 있으면 웬만하면 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상악동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네. 자기가 염증을 긁어내고 그걸 오스코에 대체한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 테크니 센시티브한 부분이 나오는데 과연 내가 다 긁어냈을까라는 의문이 남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염증을 다 긁어냈을까? 그건 이제 수술하면서 직접 해야죠 자기가. 그건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뭐 초보분들한테 그걸 하라고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이너스 리프팅에 오그멘테이션 하려고 하는 정상적인 슈나이더 멤브레인을 정상적으로 있을 때에는 그 우리가 그 큐렛 가지고 서지컬 큐렛을 가지고 슈나이더 멤브레인 리프팅하고 그 자리에다가 오스코 콜라겐만 집어넣어도 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했는데 염증이 없는 상태에 슈나이더 멤브레인 리프팅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뼈가 만들어진다면 더 획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오스코 T에다가 스롬빈 붙여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줘요. 사이너스 리프팅 할 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만 집어넣으면 그냥 흡수돼요. 뼈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만약에 막이 찢어져도 걔가 알아서 또 뼈가 되겠네요. 자리만 잡으면. 네. 막이 찢어진 부분도 커버를 해줘요. 콜라겐 피브린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원래 찢어졌을 때 콜라겐을 씹으니까. 근데 그 콜라겐만 집어넣으면 콜라겐은 10일에서 14일 내에 흡수가 되니까 멤브레인만 회복시켜주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콜라겐만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뼈를 만들어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 하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화형 콜라겐이 말토덱스린이 들어가 있는 수화형 콜라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LMT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LMT 콜라겐, 리도카인, 말토덱스린, 스롬빈이 들어가 있는 콜라겐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만약에 저걸 사용하게 되면 사실 거의 레터럴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레터럴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을 때. 여러 개 심을 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2개, 3개 뭐 이렇게 사이너스에다 임플란트 심으면서 2-3개 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라테랄 그루윙을 열어서 슈나이더 멤브레인 쭉 올리고 플러그 하나 집어넣으면 끝이니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6, 7번을 심는다. 네. 그럼 이거 플러그 몇 개 정도 넣어야 돼요? 2개 집어넣으면 두 개 하나당 정도? 하나씩 집어넣으면 하나당 1개 정도요? 그러니까 M자리로 그러니까 S자리로 심지 말고 S자리는 너무 작거든요. M자리로 저희가 아마 오스코 T가 나올 거예요. 지금 M자리를 2개 정도를 넣었을 때 95 정도가 다 커버. 네, 다 커버. 하나 가지고 좀 더. 6, 7, 뭐 5, 6, 7 이렇게. 그거는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레터럴 할 때 뼈 이식제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 돈이 뭐 이렇게 재료값이 많이 들거든요. 재료값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스코 플러그, 오스코 T도 만만치 않아요. 그 하나당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트럴 그 뼈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알로보는요 35,000원이에요 하나당. 그러니까 0.3씩 그러니까 0.3짜리 하나 집어넣으면 별로 눈에도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1cc 정도 집어넣으려면 5개 정도 집어넣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35,000원짜리 5개 집어넣으니까 15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오스코 T보다도 뼈도 안 되면서 비용 많이 드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네. 요 환자는 이제 보면 치아를 이제 빼고 치아를 빼고 오스코 플러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힐링을 기다렸어요. 이제 수차하고는 힐링을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 힐링이 된 상태에서 그 뒤에 있는 치아도 뭐 좋지 않아가지고 같이 빼면서 임플란트를 심자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2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환자는 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만 앞쪽에 치아만 빼고 그다음에 오스코 플러그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기다렸죠.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 심었어요. 이렇게 심고 심으면서 드릴링한 사이트에서는 드릴링 부위에는 오스코로 뿌려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코텍스 피즐골 페리오스팀 따라서 또 인젝을 터널링 해가지고 인젝을 했습니다. 지금 오스코어를 집어넣는다고 하셨을 때 스롬비도 넣는다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죠?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저희 찾아서 보시면 오스코어를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그것도 나올 거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오스코 시리즈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오스코 콜라겐과 스롬빈을 섞어서 사용한다. 스롬빈은 니도카인에 0.5cc를 섞어서 수화시키고 거기서 0.2cc를 채취해서 오스코 콜라겐 6%의 오스코 콜라겐을 믹싱 팁에다가 꽂아가지고 믹싱을 30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오스코를 콜라겐을 만들어지면 이렇게 주사기로 인젝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임플란트 심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척을 했고요. 하얗게 이제 임플란트 심으면서 템포라이제이션까지 다 했네요. 위에 템포라이제이션 했죠. 그날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그날 했어요. 그럼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얻습니까? 코텍스에서 얻었다니까요. 치아를 빼면 코텍스가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알베올라 본. 치아 뿌리가 두 개 있으면 퍼케이션 부위가 뼈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초기 고정력을 얻는 거예요.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은 3mm만 있으면 됩니다. 코텍스가 3mm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심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은 그냥 싱글도 즉시 로딩 하세요? 그냥 지금 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요걸 할 때에는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템포라이제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합력을 딱 했을 때 메지알 쪽에만 컨택이 되도록 한 포인트 컨택이 되도록 디스탈에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멀티플하게 생기면 안 되고 그걸 기공사하고 같이 해야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와서 들어야 디지털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게 임플란트의 장점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보면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의 정보는 구강 스캐너, 콤빈시티,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얻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구강 스캐너하고 콤빈시티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다 얻게 되고요. 이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임프레션 떠가지고 캐스트를 보내면 저희가 스캐닝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드리기도 해요. 저희 디지털 센터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센터에서 그냥 꽂아가지고요. 그냥 보내주시면 그걸로 캐스팅을 만들어내요. 임프레션 마테리얼 가지고도. 근데 그게 이제 구강 스캐너고요. 정보 3세이브의 덴탈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CAD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내고 밀링 머신 5축짜리 K5 같은 경우 DLP 프린터를 가지고 아시가인데요. 우리 이제 아시가 프린터를 가지고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냅니다. 최종 보철은 지르코니아로 만들고요. 이제
K5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는 디지털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CAD, 그 다음에 캠에 해당되는 캠 프로그램, CAD 프로그램, 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컴퓨터 에이디드 임프레션이라고 해서 카이라고 하고요. 카이, CAD, 캠이 이루어져 있어야 디지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 CAD, 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게 CAD고요. 캠은 컴퓨터 디자인 에이디드 밀링, 그래서 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 캠, CAD, 캠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추고 있어야 디지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추고 한꺼번에 진행을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인트라오랄 바디 스캐너예요. 여기 이제 이런 바디 스캐너를 저희는 이런 바디 스캐너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니스 보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스 어버트먼트의 위에 인트라오랄 스캔 바디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는 ITI 임플란트나 아스트라 그다음에 ITI하고 그다음에 오스템의 그 TS4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러니까 ITI의 BTX 타입의 본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스코어의 TS4를 사용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그렇게 사용하고 어버트먼트는 하이니스 보철을 사용하고 있고 하이니스 보철의 인트라오랄 바디 스캔을 사용하고 하나 더 볼까요? 유치압 빼야 되겠죠. 유치압 빼고 임플란트 식립하면 될 것 같고 이치압은 부러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식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강 이렇게 이제 딱 찍어서 확인하고 크라운 제거하고 임플란트 심어서 인트라오랄 바디 스캔을 하고 있는 상태. 바로 발치하고 난 다음에 오스코어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템포라이제이션 하고 난 다음에 오스코어의 플러그로 블리딩 컨트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템포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이렇게 심었고요. 블리딩 컨트롤 하고 난 다음에 5월 22일 그 다음에 6월 2일 날 깨끗하게 잘 나왔죠? 뭐 4, 5, 6 6번까지 4, 5, 6 6번까지 7번은 만들지 않아도 환자가 원하면 7번은 만들 수 있지만 부치부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번까지만 대부분 리컨을 해도 되고 템포라이제이션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날 하고 팔로 체크 일주일 뒤에 팔로 체크해서 교합 조정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한번 내원해서 교합 조정하고 교합 조정을 2번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1주 2주간에 그러니까 3주 걸리죠. 프라이머리 캘로스가 형성되는 4주 기간 동안에 요 오클루자 레벨이나 버티칼 디멘전을 유지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저는 캐나인은 되도록이면 살리려고 하고요. 캐나인 가이던스를 합니다. 대부분 그룹 펑셔널하게 하지 않아요. 캐나인 가이던스를 하고 캐나인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캐나인은 살립니다. 이렇게 항상 임플란트 그러면 캐나인은 임플란트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를 아주 길고 두꺼운 임플란트를 사용해요. 13mm까지 사용합니다. 부러지지 않는 임플란트로. 그리고 라테럴 이스커전 시킬 때에는 캐나인을 신게 되면 캐나인하고 브릿지를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라테럴 포스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14, 16, 44, 45 루트레스트와 함께 오스테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 하고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제거해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인데요. 임플란트 서포티드 덴처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다 노출되거든요. 뭐 2년도 안 돼서 망가져요. 임플란트 서포트 덴처 임플란트 2개 신고 서포트 덴처 하면
오래가 못 갑니다. 상하게 하든 하하게 하든. 그래서 환자분은 불편해해요. 돈은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컨셉보다는 다 빼고요. 그냥 풀로 심었습니다. 그날 임시보철물 해주고 이런 환자를 이렇게 이제 심었죠. 그래서 쭉 심면서 오스코어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바디 스캐너 있죠. 지금 이 바디 스캐너도 다 하고 있어요. 뼈가 부족한 부분은 임플란트 노출된 부분은 오스코어 뿌리고 거기에다가 그 알로본에 해당되는 알로본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왔습니다. 하반도 다 빼고 임플란트 심으면서 위에 마이본으로 이렇게 채웠잖아요. 밑에는 내로우는 오스코 플러그, 그러니까 오스코 T하고 그 다음에 오스코 콜라겐하고 뿌려주고 그 위에다가는 코텍스 부분만 마이본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쭉 심고요. 그날 템플라이제이션 수천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날 해줄 수 있어요. 그날. 힐링이 다 되는 모습이네요. 최근에 이 환자도 파이널 보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3개월이 안 됐어요. 이 환자도.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디지털 센터를 보존 보철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디지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센터라는 구강 내 교정도 디지털로 하는 겁니다. 3D 프린터로 프린팅해가지고 입안에 투명 장치처럼 스프린트 사용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거죠. 다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기본 과정을. 그래서 저는 치과 기공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치과 디지털 디자인 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자인 센터가 맞죠? 말 그대로. 디자인 센터라고 불러요. 저는. 뭐 지르코니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뭐 이갈이 장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도 만들고요. 투명 교정 장치도 다 디지털 만듭니다. 그러니까 치과의 기공실을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모든 진료가 정말로 쉬워지는 거예요. 캐드, 그다음 지르코니아 밀링 기계, 어버트먼트 이건 이제 이게 많이 쓸 건데요. 저희가 이제 걸 세팅했습니다. 3D 프린터 아시가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임프레션 시스템은 트리오스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3세이브 트리오스4가 최신 기종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최신 기종 사용하고 있고 캐드 시스템은 3세이브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크라운 앤 브릿지도 같이 사용하고 지르코니아로 지금 하고 있고 임플란트 템포라이제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캠은 밀링 머신은 그 이제 K5하고 그다음에 아시가를 사용하고 지르코니아로 PMMA라든지 지르코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K5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건식인데요. 습식은 아니고 건식인데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축이 5축짜리이고 이제 하이니스 보철인데요. 이 하이니스 보철은 여기가 뭐하고 닮아 있죠? 우리 IBS 임플란트하고 닮아 있어요. 저는 그 개념이 임플란트 투피스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투피스가 좋은 이유는 소프트 티슈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 티슈는 하드 티슈대로 그 임플란트 픽처는 인터널 타입의 하드 티슈는 픽스처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가 소프트 티슈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원바디로 만들 경우에는 그것을 적절하게 잘 맞추면 깊이라든지 높이를 잘 맞추면 좋은데 그걸 못 맞출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직코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소프트 티슈의 두께라든지 임플란트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럼 픽스처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픽스처는 뼈에다가 심는 하는 부분은 뼈에다가 심고 소프트 티슈는 매년 변하니까 매번 변하니까 그 소프트 티슈 변화에 따라서 그 어버트먼트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이니스 시스템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콤빔 시스템, 뭐 지오메트릭 프리폼 이걸 스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턱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악교정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악교정 수술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햅틱 디바이스라든지 지오메트릭 프리폼이라든지 이런 3D 그 스컬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현재 미믹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41, 42, 43이 2차 빼고 템포라이제이션 바로 하면서 임플란트 심었죠. 그날 보철물을 또 템포라이제이션을 보철물 해줬죠. 바로 수처되어 있는 상태. 전치부 할 때 제일 좋아요. 상하악 전치부 할 때 그날 바로 보철물 해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고 하이니스 어버트먼트 끼고 인트라오랄 바디 스캔하고 스캔을 해가지고 스캐너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이제 저희 많이 시키니까 한 2분이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지나가고 2분이면 딱 그 임프레션이 뜨니까 우리가 임프레션 뜨려고 해도 5분 걸리잖아요. 하이로 해가지고 임프레션 뜨면 할 수가 있겠죠. 템포라이제이션. 하이니스 보철로 대체적으로는 했고요. 이거 이제 좀 넘어가고 제가 하나 케이스는 못 계속 2차 다 빼고요. 다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 임플란트 심으면서 템포라이제이션 했습니다. 쭉 심고요. 템포라이제이션 했습니다. 이건 굳이 뽑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거 뽑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다 뼈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뽑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뽑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템포라이제이션 했죠. 바로 3피스로 합니다. 캐나인에서 캐나인까지 그 다음에 456, 456 3피스로 하는 거죠. 풀마우스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항상 전치부는 전치부대로 그 다음에 구치부는 구치부대로 소구치 포함해서 구치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템포라이제이션 다 했죠. 저희가 5월달에 심었을 거예요. 이 환자는 5월 4일날 그러니까 6월 4일, 7월 4일 두 달째 최종 보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초창기 가장 처음에 이제 요즘에 했었던 환자 중에서는 3개월 최종 보철물을 했어요. 초기에 처음. 근데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템포라이제이션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더 잘 씹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더 잘 씹으니까 뼈의 형성이 더 빠르더라고요. 엑셀레이터가 돼요. 이렇게 이제 템포라이제이션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니까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제 세세하게 제가 오늘은 그냥 케이스만 쭉 보여줬잖아요. 이제 9월달 때부터는 이걸 세세하게 나눠서 모든 전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게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좀 배워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토요일날 대체적으로 토요일날 오후에 서울에서는 한 5시부터 하면 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하면서 저녁 뭐 간단하게 먹고 한 9시나 10시까지 딱 해서 뭐 하루씩 이렇게 이제 하면 한 10회 내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에 아주 기는 시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템포라이제이션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디자인한 거 3D 프린팅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밀링 머신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그 다음에 치유 생산은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배우게 실습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기공사가 해보든지 원장님이 해보든지 해서 디자인도 해보고 디자인해서 3D 프린팅 해가지고 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임플란트도 심고 임플란트는 캐스트에다가 임플란트 심는 게 사람한테 심는 게 아닙니다. 캐스트에다 임플란트 심고 그 임플란트 심은 데에다가 어버트먼트 끼고 인트라로 스캐너하고 그 자리에서 스캔바니로 스캐닝하고 그 디지털로 확인해가지고 디지털에서 디자인하고 디자인해서 3D 프린팅으로 프린팅해가지고 템포라이제이션 껴보고 그렇게 연수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수회장에 밀링 기계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어요. 디자인도 다 깔려져 있고 컴퓨터도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아마 3D 디자인 임플란트 연수회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오스템에서도 막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스템에서 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또 틀려요. 임플란트 픽처는 똑같은데 위에 올라가는 구조물이 달라요. 저는 하이니스 형태로 구조물이 올라가 있고 그 오스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인트라오럴 바디 스캐너를 자기 거 바디 스캐너 사용해요. 저는 올해부터 이제 사용했으니까 올해부터 사용했는데 숫자가 상당히 되거든요. 최종 보철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과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